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58입니다. 서울 동작구 반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왔어요. 남편과는 돈 문제로 이혼하고 하나뿐인 딸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렇게 간간히 숨만 쉬는 삶을 살던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받은 아프리카 의료봉사 프로그램 안내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저는 콩고 밀림 한가운데서 믿기지 않는 전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작구의 낡고 습기 찬 연립주택.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여름엔 벽지 틈으로 벌레가 기어들어오는 그곳이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58. 언젠가는 웃으며 늙어가리라 믿었지만 인생은 늘 예상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마작, 그 다음은 경마, 그리고 사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여보. 이번 판만 따면 우리 인생 바뀌어. 그 말을 믿고 카드론까지 땡겼던 제가 어리석었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제 명의로 된 것까지 그 사람은 다 털어버렸어요. 딸아이 앞에서 욕설을 퍼붓던 남편의 모습. 그날 밤 이혼 도장을 찍으며 손이 덜덜 떨렸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하나뿐이던 딸. 그 애마저 3년 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싸늘한 시신 앞에서 오열조차 못하고 저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여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남은 거였죠. 지금은 집 근처 작은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합니다. 지문이 다 닳도록 바코드를 찍고 무표정한 손님들 틈에 끼어 하루를 견디는 삶. 퇴근하고 돌아오면 TV 소리 하나에 의지한 채 습기 찬 방바닥에 몸을 눕힙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멍하니 말했어요. 대체 내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걸까?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텅 빈 눈빛. 거울 속 여자는 분명 저였지만 저는 그 여자를 더 이상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 퇴근 후 들른 복지관 입구 게시판에서 낡은 안내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교류 프로그램 50세 이상 여성 대상 전액 지원. 맨 아래엔 조그맣게 적혀 있었죠. 깊은 자연 속에서 다시 나를 찾는 시간. 웃기지도 않았죠. 나이 많은 아줌마 하나가 그것도 외국까지 무료로 간다고요? 전형적인 홍보용 이벤트라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뭔가 끌리더군요. 순전히 죽기 전에 오지나 한번 밟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지원서를 써내려갔어요. 딱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지금 내 삶은 사막처럼 메말랐습니다. 숨 좀 쉬고 싶어요. 며칠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선옥 님 맞으시죠? 콩고 문화교류단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전화기를 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심장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행지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깊은 밀림 속 마을 노빌라. 지도에서도 한참을 찾아야 나오는 외부와 단절된 곳이라 했죠. 복지관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전기도 와이파이도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진짜 자연과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자연?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나를 기다리던 무언가가 거기 있다는 예감처럼요.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중동을 거쳐 다시 아프리카 대륙 끝자락까지. 그리고 다시 조그만 프로펠러 비행기로 몇 시간을 날아 도착한 콩고 한복판. 공항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흙먼지가 자욱한 활주로에 내려선 저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걸까 하는 생각에 그저 숨만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제는 작은 트럭을 타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3시간 달렸고 마지막엔 엔진도 없이 노를 저어 움직이는 낡은 나무배를 탔습니다.
초록이 우거진 강 주변은 온통 정글이었고 붉은 해가 수면 위로 내려앉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흐른 뒤 나무들 사이로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초가 지붕과 대나무 울타리 그리고 맨발로 달려나오는 아이들.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해가 지기 직전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강가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을 어귀에서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첨벙 하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은 텅 비었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거기서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저는 아이만 바라봤어요. 다행히 아이의 손을 붙잡아 가까운 바위로 밀쳐낼 수 있었죠. 그 아이는 마을 청년들에게 금세 구조됐지만 문제는 저였습니다. 거센 물살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이내 제 몸은 바닥을 박차며 강 깊숙한 곳으로 휘말려 들어갔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저 멀리 낯선 하늘빛이 번지듯 흔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다음 날 아침. 어딘지 모를 강가의 모래 위에 누운 채였죠. 눈을 뜨자 시야엔 알록달록한 깃털을 꽂은 남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절 보더니 갑자기 하나둘 무릎을 꿇더군요. 카니모바.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의 강을 거슬러 온 여인이요. 당신은 우리 씨족의 전설 속 여신입니다. 그 마을은 제가 머물던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밀림 깊숙한 곳의 부족, 마투라였습니다. 그들은 강을 통해 도착하는 피부색이 다른 외지 여성이 자신들의 마을을 구원할 씨앗의 여신이라 믿고 있었고, 저를 바로 그 전설 속 여신이라고 믿기 시작했죠. 한 아이를 구하려 뛰어든 강물이 이렇게 또 하나의 운명을 데려온 강줄기가 될 줄은 저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마을의 중심 움막으로 옮겨졌습니다. 두꺼운 나뭇잎으로 엮은 지붕 아래 향 냄새가 은은히 감도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처음엔 너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은 제게 쉼터가 아니라 신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젊은 전사들이 저를 찾아와 작은 곡물을 바치고 그날 하루의 기도를 올렸어요.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 손수 만든 과일죽, 그리고 조심스레 내미는 꽃 한 송이. 그들은 하나같이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인사했죠. 라카라, 오늘도 당신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카라, 그건 빛의 어머니. 이 마을에서 하늘에서 온 신성한 존재에게만 부여하는 칭호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며칠 후였습니다. 무심코 움막 밖으로 나가 마을을 걷다가 젊은 여성 몇 명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들의 눈빛엔 분명한 불편함과 질투가 섞여 있었죠. 처음엔 이유를 몰랐지만 곧 마을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 아이들, 평소엔 자기 남편들이 눈길도 안 주던데 요즘엔 다들 움막 쪽만 바라봐요. 당신이 나타난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이 마을엔 분명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들 남편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저에게만 시선이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피부. 저의 하얀 피부 때문이었죠.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짙은 피부를 지녔는데 이국적인 밝은 피부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하얀 피부는 곧 신의 상징이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은 늘 눈처럼 하얀 피부를 지녔다. 는 전설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니 저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단순한 외지 여성이 아니라 전설과 현실이 겹쳐진 살아있는 신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마을 남자들의 시선과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은 온통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신을 마주한 듯한 눈빛으로 말이죠. 하루는 마을 광장에서 나뭇잎을 말리고 있는데 웬 청년 하나가 저를 향해 꽃목걸이를 건넸어요. 그 모습에 마을 여인 하나가 뒤돌아 눈을 질끈 감더군요. 알고 보니 그 청년 이미 젊은 아내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제 움막 앞엔 붉은 열매 향을 피운 청년들이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방울이 달린 끈을 들고 하나둘 저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경건하면서도 어딘가 설레는 기운이 감돌았죠. 그들의 손엔 선물과 꽃, 그리고 작은 바구니에 담긴 약초죽이 들려 있었어요. 라카라,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신께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당신의 꿈에 제가 함께하길. 그들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고 움막 안에 깃든 따뜻한 향기가 제 어깨를 감쌌을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낸 여자라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 긴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진 거예요. 왜 우리 남편들이 매일 밤마다 그 여인 움막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녀가 여신이라면 왜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움막 문 앞에서 3명의 젊은 여인이 저를 향해 물을 끼얹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가요. 이건 신의 뜻이 아니야. 당신이 남편들을 홀린 거잖아요. 놀란 저는 움막 안에 몸을 숨겼고 마을은 한순간에 분열 위기에 휩싸였죠.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대표 전사 8명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인들을 조용히 말리고 광장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운 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부족장과 함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신이 보내신 여신입니다. 우리 마을의 전설은 그녀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에게조차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은 채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라카라, 저희는 스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여신의 곁에서 씨앗의 불꽃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젊은 여인 중 몇 명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갔고 몇몇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갈등은 그렇게 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8명의 남편과 함께 한 움막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순서대로 저를 찾았습니다. 나무로 깎은 작은 향로에 불을 붙이고 붉은 열매 껍질에서 우러난 향을 천천히 피워 올리며 오늘 밤은 제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속삭이듯 말하곤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그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가만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리던 기도는 바람결처럼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빛의 어머니시여, 제 숨결이 당신께 평안을 드리게 하소서. 그러곤 그들은 항상 불빛 아래 저를 위해 한 곡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언어. 그 목소리는 깊고 낮았으며 마치 저의 굳은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는 듯했죠. 그들의 노래가 끝나면 제 어깨 위로 살며시 올려지는 따뜻한 손길, 젖은 이마를 스치는 그들의 숨결, 어떤 욕망도 없이 그저 경외와 따뜻함만을 담은 움직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한때는 TV 소리로 겨우 버티던 밤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저를 감싸주는 그들의 손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저의 머리맡에 붉은 천을 드리워주고 어떤 이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제 발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따뜻한 숨결, 그 조용한 노래가 귓가를 감쌀 때면 마치 오래된 겨울 속 다시 피어난 봄처럼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입맛이 변하더니 어느새 몸이 붓고
옷이 조여왔습니다. 가벼운 현기증에 밤마다 자주 잠에서 깨는 일도 잦아졌죠. 처음엔 그저 여행 후유증이라 생각했지만 약초 치료사 마부루가 조용히 제 배에 손을 얹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카라,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 씨앗의 밤이 이 섬에 열매를 남겼어요. 그녀는 천연 수액을 바른 조개 껍데기를 제 배에 대고 고요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들려온 쿵쿵쿵 울리는 생명의 박동.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제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마을 전체는 불빛과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를 품게 된 여신을 위한 축제. 전사들은 제 배 위에 두 손을 얹고 입을 모아 이렇게 기도했죠. 이 아이는 우리 부족의 미래입니다. 신이 주신 두 번째 빛이자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중 가장 말수가 적던 전사 제무는 눈물을 삼키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삶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눈길도 주지 않던 젊은 여성들. 남편을 빼앗겼다며 질투와 원망을 담던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작은 꽃잎 바구니를 내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라카라, 당신이 웃는 걸 보니 그들도 웃게 됐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웃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 순간 우린 처음으로 여인 대 여인으로 마주하게 됐죠. 그날 이후 젊은 여성들은 아침마다 제 움막을 찾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밤엔 제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이젠 그들 또한 제 아이의 이모가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닌 진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강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고요히 향을 피웁니다. 안개가 스미는 강물 위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면 그 온기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조용히 기도드리죠. 이 작은 생명이 무사히 자라 이 땅에 다시 빛을 내리게 해달라고. 서울 동작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내가 이제는 콩고 밀림의 한가운데서 8명의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품은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요, 진짜 집이라는 건 주소나 번지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곳,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